앞으로 SH가 짓는 건물은 지금보다 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3억에서 5억에 분양을 하겠다. 2010년에 자곡동 브리지힐이라고 30평 아파트를 2억에 분양을 했어요. 앞으로 서울에는 명품 주택이나 고급 주택만 건축되게 하는, 이게 25평이 3억에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구나. 상반기 되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믿는 거.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SH공사 김원동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SH공사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브릿지는 SH공사가 추진 중인 반값주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 중인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 옆에 김원동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SH공사 사장으로 석 달간 검증받고 취임한 지 5개월째 되는 새내기 공기업 사장 김원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수십 년간을 또 시민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적이 날카로운 시민운동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시민단체 지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였는데 실제로 이 SH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니 이 공사에 문제가 많던가요? SH공사는 일반 시민들께서 잘 모르는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시 대통령이 반대하시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선언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15년간 한 8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후분양을 하고 있고 20년간 들어가서 전세로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없다. 예, 없고 계획했던 대로 당초 약속했던 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4차례 했고 이미 5개월 동안 또 자산 공개도 하고 90% 후분양제 도입도 선언을 했고 또 어제 서울시장께서는 앞으로 SH가 짓는 공공주택, 서울시가 짓는 공공주택은 평형도 넓히고 품질도 높이고 일반 분양주택, 민간이 짓는 주택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앞으로 서울에는 명품주택이나 고급주택만 건축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겁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제 분양 원가 공개는 이제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로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잘못 알려진 건데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공개를 해보니까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비가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25평짜리 아파트를 건물만 분양하면 3억에 분양할 겁니다. 아무리 잘 줘도 2억 정도밖에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 그걸 알아야 이게 25평이 3억에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거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무슨 거품을 제가 어떻게 뺍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제가 뭐 민간 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세요 할 자격이 없죠. 그냥 우리 SH공사는 1000만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님들이 당연히 아셔야 될 걸 그냥 알려드리는 걸 뿐이다.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당연한 거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걸 알아도 비싼 가격이지만 사야 하나라는 심리가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시민들에게 제 힘으로 주택 공급량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 내역을 까보면은 그 SH 이익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던데 이 이익을 좀 줄여가지고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수는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공사가 남긴 이익이 서초 같은 경우는 한 25%를 남겼고 고덕강일은 한 30% 가까운 이익을 남겼어요. 그렇게 이익을 더 줄여서 더 낮추면 좋지만 지금 서울에 4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걸 3억 더 낮춰서 우리 이익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3억의 토지와 건물을 다 같이 분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SH가 짓는 건물은 지금까지는 25평이 1억 5천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25평을 지금보다 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2억 5천에 져서 3억에서 5억에 분양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지은 아파트는 한 4, 50년 되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한 번 져서 100년 이상씩 써야지. 맨하탄에 가보시면 100년 이상을 쓰는데 우리는 지은 지 40년, 50년 만에 다 철거하자고 하고 다 재건축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로 지으면 25평이 1억 5천밖에 안 돼요, 건축비가. 그렇게 지으면 사용 연한이 너무 짧아서 빨리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본형 건축비는 부족하니 1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지금 1억 5천 들어가는 걸 2억 5천 정도 투입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100년 이상 철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겠다. 그 50년을 더 쓰고 1억 주는 게 낫습니까? 1억 싸게 사가지고 50년 만에 부시는 게 낫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익률을 줄여서 분양가를 뭐 낮출 생각? 지금도 낮습니다. SH는 지금도 낮은데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도 낮고 민간보다 월등히 낮다는 걸 분양 원가 공개로 다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보다 월등히 쌉니다.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건축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올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현실화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이 눈높이에 맞고 소비자들 눈높이에도 맞고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반 소비자는 그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뼈대가 이게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무너졌으니까 아 저게 부실 공사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해서 우리 공사는 건설을 하는 과정까지 다 투명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아파트를 다 줘놓고 분양을 함으로써 공사 중에 저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저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하나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민간이 지금 짓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이 우리 공사와 경쟁을 하듯이 더 좋은 건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같은 건축주인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건설 공사를 맡깁니다. 공사비는 더 주지 않고 민간 보고 더 좋은 건물을 지라고 그러면 지어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비를 현실화시켜서 그 서울형 건축비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7, 80%더 올려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3억에 하면 지금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25평이 서울에 10억이 넘죠. 근데 3억에 분양하면 30%인데 민간 분양보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보다 품질은 더 좋은데 그러면 싼 거 아닌가요? 지금은 기본형 건축비로 짓다 보니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를 좀 인정을 하셨는데 예비 청약자 입장에서 지금 민간 아파트의 원가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SH는 4억에 진다는데 민간은 분양가가 같은 땅인데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데 10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저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잠시 고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축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을 하게 될 거다.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도 꼭 필요하면 사시는 거고 또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 또 조심하시겠죠. 2010년에 자곡동 브리지 힐이라고
30평 아파트를 2억에 분양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25평을 3억에 분양하려고 하느냐. 그때보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품질로 해도 한 1억 정도는 더 물가가 올라서 그때 수준으로 하되 품질을 월등히 높여도 1억 5천 2억이면 짓기 때문에 그거보다 돈을 더 투입해서 그렇게 짓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짓는 주택은 이런 게 더 좋아진다. 뭐 면적이 넓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우선 그 아파트는 뼈대, 골조와 외부보다는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대의 강도를 높일 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더 뼈대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그 공법들을 적용할 것이고 내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은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사용토록 돼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이 짓는 아파트도 무조건 질이 떨어져도 의무적으로 그런 어떤 특정 제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시중에 그 질이 굉장히 좋은데도 가격이 합리적인 그런 자재를 쓴다든지 해서 여태까지 우리 SH가 공급한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양원가 얘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시는 거죠? 뭐가 더 남아있나요? 우리 공사가 최근에 분양한 그 지난 10년 동안 쭉 분양했던 마곡 단지가 있어요. 그 마곡 단지 9개 단지에 대한 분양 원가를 또 공개할 거고 또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개할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게 반값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약간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상반기에 기사 보도된 거는 나온다. 고덕 강일에서. 그래서 언제? 이제 상반기 지금 인터뷰 시점이 4월 중순인데 언제 나오나요? 원래는 거기 공급하기로 돼 있는 걸 좀 바꿔서 건물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거로 좀 변경을 하는데 고덕 강일 말씀이신 거죠? 예. 고덕 강일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례도 있고 마곡도 있고 우리가 가진 곳은 그걸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국토부가 고덕 강일 지구 전체 계획에 대한 계획 변경을 관여를 합니다. 상반기 되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믿는 것이 어차피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실 거고 30만 원 공급하신다고 했고 또 인수위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형이나 분양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